책상 위에 앉아 있는 그 모습 뒤에 참 많은 걸 견디고 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어느 날 울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녀가 학교 생활이 얼만큼 힘든지 몰랐었다고. 이제서야 학교 생활에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듣고 너무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나면 마치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마음 놓고 자유가 생기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어제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야 했던 아침입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아이는 이미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오늘 수학 시험이 있지.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잘 볼 수 있을까?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또 나 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만 그렇게 느낀 걸까? 아이의 머릿속에는 벌써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교복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사소한 것 같지만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혹시 아셨나요? 아침마다 이렇게 많은 걱정을 안고 학교에 간다는 것을. 겉으로는 무덤덤해 보여도 벌써 하루 종일 신경 써야 할 것들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식탁에 앉은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봅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말하시나요?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치우고 먹어라. 하지만 아이는 지금 반 단톡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놓칠까봐 불안합니다. 아침부터 친구들 이야기에 끼지 못하면 학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험 잘 봐. 부모의 격려에 짧게 대답합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는 엄마는 내가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 복잡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학교 가는 길 이어폰을 끼고 걷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오늘 하루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시험, 점심시간, 학교시간, 학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점심시간에는 어디에 앉아야 하나? 여기저기 누구 옆에 앉아야 하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아니라 수많은 관계와 기대, 비교와 평가가 교차하는 복잡한 세계입니다. 학교에서 정말로 겪고 있는 일들을 미처 몰랐던, 알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진짜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는지를. 부모는 자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귀로 교실의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그 무게를 느껴보려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냥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짧게 답할 것입니다. 오늘도 잘 지냈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별일 없었어의 뒤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밥을 먹으러 갈 때 잠깐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자기를 부르지 않고 먼저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화난 걸까? 아니면 그냥 깜빡한 걸까? 혼자 급식실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급식실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에 합류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친구들은 앉아 하고 대답했지만 그 톤에서 아이는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나를 환영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거절하기 민망해서 괜찮다고 한 건가? 이것이 바로 청소년 친구 관계의 핵심입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거부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미묘하게, 조용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그 느낌. 나는 이 무리에 진짜로 속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겉돌고 있는 걸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열심히 웃고 맞장구를 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재미있어 할까? 지금 이 타이밍에 말을 끼어들어도 될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았을까? 한 친구가 주말에 다른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자신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나는 안 불렀을까?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웃으면서 재밌었겠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하고 물으면 응 하고 대답합니다. 이 간단한 대답 뒤에 얼마나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는지 부모는 알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 친구 관계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단순히 친구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 무리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자신이 받는 대접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 쓰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무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따르고 자신이 하는 말에 웃어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인기가 많아 보이지만 이 아이 역시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내가 이 위치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더 재미있는 애가 나타나면 친구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항상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게 너무 피곤해. 어떤 아이는 무리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초대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눈치를 봅니다. 오늘은 나도 끼워줄까?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매 순간이 선택이고 그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혼자입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습니다. 부모는 너도 친구 좀 사귀면 안 되겠니?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매일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 애들한테 말을 걸어볼까? 하고 마음먹지만 막상 다가가려면 다리가 떨립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혼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 다른 애들은 쉽게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학교 가는 것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로 별일이 없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별일이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거나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별일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안한 것입니다. 단톡방에서의 미묘한 긴장도 있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신만 답장을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답장하면 심심한 애처럼 보일까봐 조금 기다립니다. 친구들이 이모티콘으로만 대화하는데 자신만 긴 문장을 쓰면 진지한 애로 보일까봐 고민합니다. 밤 11시 단톡방에 메시지가 옵니다. 내일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잠들려던 참이었지만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 학교에서 준비물을 못 가져올까봐 불안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표시를 남기기 위해 이모티콘 하나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대화로 이어지고 결국 30분이 지나갑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니? 하고 혼냅니다. 변명하기도 귀찮아서 미안해. 라고만 말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엄마는 이해 못해. 내가 단톡방에 안 들어가면 친구들이 나를 빼고 이야기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겪는 친구 관계의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신경 쓰고 맞추고 불안해하고 상처받고 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소년의 친구 관계입니다. 단순히 친구 많이 사귀어라 혹은 친구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섬세한 세계입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페이지를 30분째 보고 있습니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는데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스스로를 탓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자신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오늘 5시간 공부했다는 인증샷을 올립니다. 자신도 5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집중한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부모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합니다. 아직도 그것밖에 못했어?
시험이 코앞인데 부모는 한숨을 쉬며 나갑니다. 그 한숨 소리가 가슴에 돌처럼 떨어집니다. 엄마는 내가 노력 안 한다고 생각하시겠지. 하지만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돼.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로 게으른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짓누르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잘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돼요.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비교가 일어납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 서로 몇 등인지 물어봅니다. 자신의 등수를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친구들은 나 이번에 진짜 망했어. 친구들이 망했다고 하는 등수가 자신에게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립니다. 왜 이번에 수학이 이렇게 떨어졌어? 지난번보다 10점이나 낮아졌잖아. 다른 과목은 조금 올랐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다뭅니다. 어차피 부모는 잘한 것보다 못한 것만 보실 테니까요. 너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부모의 이 말은 격려의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듣습니다. 너는 노력이 부족해. 비교는 결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날이 올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차라리 공부를 아예 포기하면 편할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좌절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입니다. 학원에서도 압박이 있습니다. 너희 나이 때는 이 정도는 다 풀어야 해. 하지만 문제를 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옆 친구는 벌써 다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나만 못하는 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리고 밤 11시,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피곤하고 졸려서 힘이 듭니다. 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학교 숙제, 학원 숙제, 내일 시험 준비. 언제 다 할 수 있을까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안 자? 빨리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내가 이걸 다 안 끝내면 내일 혼날 텐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시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간극이 생깁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자신이 실망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험 쉬웠어. 다들 못 봤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자책하고 무력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 속에서도 여전히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어제 숙제 안 한 사람? 아이는 손을 듭니다. 사실 숙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너는 맨날 숙제를 안 해오는구나. 공부할 생각이 있긴 한 거니?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혼내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숙제를 해오라는 당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듣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공부할 생각도 없는 애라고 생각하신다. 친구들이 웃습니다. 더 부끄러워집니다. 선생님께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신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다른 과목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다른 애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점점 더 학교 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청소년에게 어른의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선생님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좋게 봐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작은 칭찬 하나에도 기뻐하고 작은 지적 하나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아이를 지목하여 질문합니다. 답을 모릅니다. 너 수업 시간에 딴짓하니까 모르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이는 딴짓을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만 반박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 대들 수도 없고 설명해봤자 믿어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억울함을 혼자 삭힙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러게 평소에 수업 잘 들었어야지. 라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별일 없었어.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날도 있습니다. 아이가 발표를 잘했거나 과제를 열심히 해왔을 때 선생님이 잘했어. 다음에도 이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 칭찬하셨어. 그래, 잘했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조금 실망합니다. 부모님이 좀 더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에게는 정말 큰 일인데 부모님께는 작은 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은 칭찬 하나가 큰 힘이 되고 작은 지적 하나가 큰 상처가 됩니다.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또 다른 어려움은 오해입니다. 선생님이 한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은 격려의 의미로 너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하는 게 부족하다는 뜻인가?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오해는 쌓이고 쌓여서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선생님을 피하게 되고 그런 아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아이는 왜 나를 멀리 할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로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소년은 아직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른의 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사소한 한마디에도 크게 동요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라고 말을 꺼낸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어?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어제와 다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얼굴에 뭔가 난 것 같습니다. 작고 빨간 여드름 하나가 볼에 나 있습니다. 오늘 학교 가기 싫다. 부모님은 그까짓 여드름 하나 가지고 뭘 그래. 사춘기니까 다 나는 거야. 하지만 그 여드름 하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겁납니다. 혹시 놀리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러 몇 번이나 갑니다. 친구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면 여드름을 보고 있나? 하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얼굴을 만지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외모 변화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키가 크는 것도, 몸무게가 변하는 것도, 목소리가 변하는 것도 모두 큰 일입니다.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게 나인가? 나는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지? 특히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벌써 많이 컸는데 자신은 아직 작습니다. 혹은 반대로 자신만 유독 크거나 빨리 성장해서 친구들과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차이가 아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학생의 경우 생리가 시작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학교에서 생리대를 갈아야 할 때 친구들이 눈치챌까봐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갑니다. 체육 시간에 배가 아프면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남학생 친구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갈라지면 친구들이 웃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발표할 때도 목소리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힘겨루기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조금 약한 친구들에게 그 힘을 의시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 일어나면 대화로 풀기보다 먼저 힘을 내세우게 됩니다.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먼저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먹을 사용한 친구는 어떨까요? 행동에 대한 결과로 오해와 책임을 져야 하는 많은 단계가 발생합니다. 과연 잘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힘에 상처받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에게 자존심이 상할 뿐 아니라 상처의 깊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분명한 건 이 시기를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자신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난다면 더없이 좋겠죠. 친구들로부터 위로나 용기를 받아도 좋겠죠. 상대방 친구에게 사과를 받거나 오해와 감정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고 그 시기를 또 잘 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일이 겹치게 되면 또 상처가 더 깊이 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속에 견디며 하루를 보내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마음만 앞서 잘못 표현하게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온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오늘 고생 많았어. 잠도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내일도 화이팅 하자 라는 말로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덮는 이불 채널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노력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